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영상 썸네일에 리플 10개가 아파트 한 채다라고 적어놨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아마 리플의 잠재력을 매우 높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한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나름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한다고 자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마지막까지 최소한 이 말에 동의를 하지는 않더라도 제가 왜 이렇게 리플이 크게 상승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리플의 폭등을 계획하고 있었던 이 배우들의 충격적인 정체를 공개해 드릴 겁니다. 이 정체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은 아직 다른 채널에서는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계신 거니까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리플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중요 공지사항 하나만 빠르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코인 졸업반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에 대한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이 상승 랠리를 시작할 때가 가까이 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시장에서 코인들의 내부자들의 매집 동향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 주식에 비해서 코인은 규제가 미비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내부자들의 매집 동향이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리플에 대한 이 내부자들의 매집 데이터를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다가오는 4월에서 5월 코인 시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리플뿐만 아니라 나머지 알트코인별로 우리가 노릴 수 있는 상승 목표가와 추가 매수 단가까지 매일마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졸업반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저한테 문자 9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하단에도 제가 명시를 해드렸다시피 어떠한 비용도 없습니다. 이거는 구독자분들께만 완전히 무료로 제가 운영을 해드리는 방인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정말 시장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한번 가져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은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리플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리플의 폭등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배우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리플 ETF가 왜 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이게 그만큼 리플의 상승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무엇보다 리플의 배후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이제 곧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구조법의 수정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법은 작년 미국 하원에서 통과가 됐던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을 말합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해서 SEC가 아닌 CFTC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예요. 이것이 바로 리플 ETF 출시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핵심 법적 근거가 될 예정인데요. 앞서 리플과 SEC의 소송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어떠한 쟁점을 다투고 있었죠, 여러분? 리플의 증권성 여부였죠. 만약 리플이 최종적으로 증권으로 간주가 되면 SEC, 증권거래위원회의 관할로 넘어가게 되면서 엄격한 증권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ETF 출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요. 하지만 지금 이 법안에서 분류를 하는 것처럼 리플이 상품으로 간주가 되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완화된 조건 하에서 앞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러했듯이 ETF 출시가 용이해진다는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리플이 상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4월 16일 예정돼 있는 SEC와 리플 소송의 최종 판결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 판결까지는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죠. 그리고 사실상 SEC가 이제 리플과의 소송을 포기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최종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리플의 충격적인 배후 JP모건과 블랙록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미 블랙록에 대해서 한번 다뤄드렸던 적이 있고 다른 채널에서도 이 JP모건과 블랙록에 대해서 리플과 연결 지어주는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JP모건과 블랙록이 왜 리플을 지원해주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주는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먼저 작년 11월 블랙록과 JP모건이 리플의 ETF 신청을 준비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게 사실 무근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락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어떠신가요? 블랙록과 JP모건, 과연 이들이 리플 ETF 상품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리플 ETF 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이에요. 먼저 JP모건을 한번 보시면 23년도 7월 리플이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이것을 가상자산업계의 큰 승리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리플 ETF가 최대 8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지속적으로 리플 ETF가 이렇게 시장에서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조금 간접적으로 리플 ETF에 대한 의사를 비치는 면이 있는데 블랙록은 조금 더 직접적입니다. 22년도 3월에 블랙록이 일본의 SBI 홀딩스와 블랙록의 아이쉐어즈 ETF를 활용한 공모펀드를 출시했는데요. 여기서 블랙록과 ETF 관련 협력을 맺고 있는 이 SBI 홀딩스는 리플의 초기 지분 8.76%를 보유하고 있었던 현 리플의 최대 외부 투자자입니다. 게다가 올해 초 리플의 CEO인 갈링하우스는 인터뷰에서 블랙록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블랙록과의 협력은 리플 커뮤니티 전체의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언급을 남겼습니다. 리플과 블랙록 그리고 JP모건 언론상으로 나오는 흐름을 보게 되면 이들이 무언가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ETF 보도가 나오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고 명확한 구체적인 근거는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들의 진짜 계획을 23년도 8월 5일자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23년 8월 5일 리플과 블랙록, JP모건이 함께 ISDA의 회원으로 합류를 하는데요. 이 ISDA는 국제 파생상품 협회를 말합니다. 파생상품협회. 여러분 아까 영상 초반으로 잠깐 돌아갈게요. 리플의 ETF 출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블랙록과 JP모건이 리플과 함께 파생상품협회에 가입한 날짜가 23년 8월 5일입니다. 이 날로부터 불과 3주 전 23년 7월 13일 어떤 일이 있었죠?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거둡니다. 공공거래소에서 판매한 리플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적인 판결이 나왔던 날이죠.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이 1차 판결을 통해서 블랙록과 JP모건은 판단했을 겁니다. 리플이 최종적으로 증권이 아님을 확정받으면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ETF 출시는 사실상 확정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기에 리플을 선제적으로 자신들과 함께 이 파생상품협회에 가입시키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블랙록과 JP모건이 왜 리플과 연결되어 있고 리플의 ETF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건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시장이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흔들더라도 절대로 리플에 대한 매도 버튼을 눌러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제가 리플에 대한 분석을 전달해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 수익을 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영상 마치기 전에 지금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는 중요 이슈 하나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구독자분이 제보를 해주셨던 내용이죠. 코인 시장에는 락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코인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조치인데 모든 코인들이 정기적으로 이 락업됐던 물량을 푸는 락업 해제 일정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 락업이 해제되자마자 대량 매도를 감행하는 악질적인 세력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락업 해제 이후 시장 가격을 붕괴시키는 경우가 코인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타이탄 코인 락업 해제 후 대량 매도 터지면서 마이너스 99%의 하락이 발생을 했고요. 다음으로 실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락업 해제 후 대량 매도 발생하면서 99%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락업 해제라기보다는 거의 사기에 가깝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락업 해제라는 개념이 코인 시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인 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락업 해제 일정이 가까운 코인들을 미리 알고 피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다만 당장 업비트만 하더라도 이렇게 코인이 수백 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모든 코인들의 락업 해제 일정을 다 정리를 해드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아래에 지금 제 번호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저한테 9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코인들의 락업 해제 일정을 다 정리해서 확인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각 코인들의 구체적인 락업 해제 일정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는 것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쪼록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만큼은 이런 피해를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제가 구독자분들께 별도의 비용 같은 거 요구하는 거 이런 거는 일체 없으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이 락업 해제 일정 꼭 확인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